연합 인포맥스 윤영수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특파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지금 시장이 3대 지수가 결국은 약간 올라서 끝나고 달러는 좀 빠지고 또 금리도 좀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하락 반전을 했다가 다시 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중간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있어서 장 초반부터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변동성이 좀 높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3시 마감 시점에는 한 4.12%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화 같은 경우는 오늘 달러 지수 기준으로 한 0.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이날 오늘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배럴당 88.91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제 개방 기대감의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조정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값은 오늘 2% 이상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금값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련된 시장 코멘트도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아침 6시부터 그리고 저녁 9시까지 지금 많은 주에서는 최고 길게는 9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중간 선거 결과를 아무래도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 결과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요. 결과를 좀 지켜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멘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경우에 주가의 호재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웰스 얼라이언스의 세스 코한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그러니까 그리드라 교착 상태가 되면 시장에는 가장 좋은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승리해서 정치권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교착 상태가 생기게 되면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과거에도 실제로 보통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주식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이체방크의 짐 리드 씨는 중간 선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매수 신호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중간 선거가 실제 대통령 4년 임기 중에서 중간 선거 이후에 그 1년 주가 수익률을 봤을 때 그게 전체 4년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중간 선거 이후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흐름도 그렇고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가 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파원님. 네. 지금 관련 애널리스트 분석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중간 선거가 있고 나서 12개월 후 수익률을 봤더니 이게 항상 플러스였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LPL 애널리스트가 1950년 이후 중간 선거 이후에 12개월 수익률을 분석을 해 봤더니 지난 18번의 중간 선거 중에서 모두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 주가 상승률은 14.7%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 뭐 주가 상승률 중간 선거 결과나 그거와 상관없이 어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서 12개월 동안은 주가가 평균 1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때문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중간 선거가
대통령 임기 2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그 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정책에 있어서 정책 방향 코스에 약간의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 자체가 주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건 스탠리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4,000에서 4,15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그동안 시장 자체를 되게 지금도 계속 약세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비관적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러서 이제 주가가 유동성 장수로 인해서 다시 반등할 기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었는데 오늘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중간 선거 결과가 시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에 중간 선거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재정 정책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그 공격적인 재정 정책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이게 다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시장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중간 선거 관련돼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식 시장 쪽에 뭐 군불이 떼어진다고 할까? 약간 좋은 분위기인데 또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도 한 10%더 오른다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UBS에서는 한 20%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시죠. 네, UBS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에서부터 내년 4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가 지수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다. 내년 내년 3분기쯤에 주가가 다시 3,200까지 떨어지면서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데요. 경기가 침체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그러한 디플레이션 환경 자체가 주가를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3,200은 전날 종가 대비 한 15%가량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UBS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에는 지수가 다시 3,900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침체가 이제 4분기까지 하고 끝나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듬해에 지수가 4,000을 돌파해서 4,4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만약 내년 4분기에 침체에서 이제 빠르게 회복을 미국 경제가 한다면 오히려 그 2024년에 예상됐던 이 4,400이라는 고지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23년에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런 이슈도 있었네요. 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경쟁사인 FTX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도 좀 출렁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장 초반부터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러다가 장중에 바이낸스가 이 FTX를 인수한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경영진들이 밝혔습니다. 그 같은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한때 2만 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FTX의 유동성 위기가 이것으로 해소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15%까지도 밀렸습니다.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는 한 12%가량 하락하면서 18,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비트코인 이거 움직인 게 사실 어저께는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FTX에서 발행하는 그 코인이 있거든요. FTT라고. 그건 거의 20% 정도 빠졌고
아까 시청자분께서 네. 왜 장중에 이렇게 많이 움직였냐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 시간 기준으로 한 3시 반부터 4시 반 사이에 한 1.5% 빠진 거는 뭐 이것 때문이다.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보이고 그 후에 한 1% 올랐다가 내려온 거는 뭐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 끝나면서 좀 조정을 한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로 일본이 미 국채를 안 사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돼서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국채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장이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월가가 채권 시장의 불안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월스트리트저널이 냈는데요. 지금 미국 국채를 해외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최근에 엔화 방어를 위해서 단기 국채를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한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 국채를 계속 매수를 해왔던 일본이 이제 매도자로 돌아선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려서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 또다시 국채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1조 2천억 달러로 세계 그 주요 해외 국가들 중에선 가장 많았는데요. 그 이전에 2019년까지는 사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이제 일본이 꿰찼었는데 일본이 최근에 이제 엔화가 계속 약세이다 보니까 약세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환해지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일본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그런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도 엔화 방어를 위해서 국채를 매도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매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일본이 국채를 매도할 경우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일본 정부가 그 외환 보유액을 공개를 하면서 최근에 뭐 달러를 매도해서 엔화 매수 개입을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9월 22일이었는데요. 그날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뛰기 시작해서 한 18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률이 올해의 상승률로는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 자체가 일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금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특파원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 선거 마무리되고 이제 15일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 현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대선을 출마를 공식화할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15일에 마라로고에서 이제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 발언은 전날 오하이오주 이제 랠리에서 유세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사실상 전날 유세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공화당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제 발언은 하지 않고 이게 다음 주 15일에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와서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대선 캠페인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리턴 배치 한번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종목 관련돼서도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 관련돼서 쭉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종별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이 상승하고 이미 소비재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게 기술주들은 큰 폭은 아니지만 오늘 모두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4%, 구글이 0.3% 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애플이 0.4%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0.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도 이제 그 리콜 이슈도 있고 해서 2.9% 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개별 종목 종목 이슈 좀 중에서 살펴보죠. 콜스도 뭐 예비 네. 실적 발표했습니까? 그리고 개별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장중에 주가 변동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백화점 기업이죠. 콜스의 주가가 이날 개장처부터 크게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미셸 가스 CEO가 사임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회사가 발표를 한 건 아니고 리바이스라는 회사에서 이 가스 CEO를 영입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내년 1월부터 리바이스에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인 앙코라 홀딩스가 이 콜스의 그 경영진, 특히나 이 CEO의 퇴진을 압박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여름에 그 프랜차이즈 그룹으로의 그 매각이 거의 막바지쯤에 갔다가 무산된 이후에 경영진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컸었는데요. 이날 이제 경영진이 사퇴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분기 매출이 원래 17일에 발표하는데 그전에 매출 예상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년 대비 6.9% 하락하는 등 이제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나왔지만 오늘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예, 콜스가 10% 이상 오른 거에 비해서 그 우버의 그 경쟁사 리프트는 20%나 빠졌네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오늘 리프트의 실적도 나왔는데 실적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상당히 크게 늘었는데 탑승객 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장중 20% 이상 폭락을 했고 결국 마감가도 한 22%로도 장을 마쳤습니다. 3분기에 유효 승객 수가 2,030만 명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2,12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객당 매출은 역대 최고인 51.8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이 승객당 매출이 증가한 거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항으로의 그 손님이 늘어서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회사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리프트 실적이 나오고 나서 에버코어가 이 리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그동안 상회에서 이거를 보유로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경쟁력 자체가 우버에 못 미친다면서 이제 투자 의견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리프트의 주가가 오늘 더 크게 밀렸습니다. 네. 자, 테슬라도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200달러가 무너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좀 주가가 안 좋습니다. 어제도 하락했죠? 네,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2.9% 하락하면서 결국 190달러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는 한 두 가지 나왔는데요. 오늘 장 후반쯤에 테슬라가 전기차 4만 대를 자발적으로 이콜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조향 보조 장치의 결함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차종이 2017년에서 2021년 모델 S와 그리고 모델 Y 차량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러한 결함 자체가 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 말고도 머스크가 전날에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무소속 유권자들 향해서 공화당에 투표하라는 정치 트윗을 보내면서 아무래도 이 머스크가 그 머스크의 리스크 일종의 그 정치적인 개입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나오면서 시장이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에 이제 트위터를 떠나는 광고주들이 늘고 있고 이게 트위터의 수익 급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위터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면 아무래도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도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6시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발빠르게 가장 빠르게 네.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뉴욕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